안녕하십니까. 자, 양균석 세무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2026년도입니다. 자, 해명자료 안내문과 관련돼서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무조사하고 해명자료 안내문 있잖아요. 분명히 차이가 있고요. 자, 해명자료 안내문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면, 해명자료 안내문이 발송이 되면, 자, 제일 중요한 거는요, 사업주는 초기 대응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초기 대응이 안 돼버리면 있잖아요. 뭐 서류라든가 세무조사로 넘어가 버리면 그러면 이제 그때서부터는 뭐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걷잡을시 확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가기 직전에서 웬만하면 소명을 하고요. 마무리를 지셔야 된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리고 해명자료 안내문을요. 내가 필터링해서 사업주 되시는 분들이 그냥 이렇게 되니까 ABC에서 자기가 스스로 제출 좋죠. 소명하셔도. 근데 거기에 모순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세무 공무원들이 봤었을 때는 가지를 칠 수도 있으니까 해명자료 안내문을 제출하기 전에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세무대리인이죠. 상담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의사항 몇 가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가 해명자료 안내문이 날라오면 있잖아요. 보통 날라오는 기간이 촉박해요. 안내문에 딱 날라오자마자 뭐 일주일 내에 서류 제출하세요. 막 이런 게 많아요. 그러면 서류 준비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 해명자료 안내문 밑에 보시면 담당자 이름이 있습니다. 전화번호랑. 그래서 반드시 세무 공무원 있죠. 담당 공무원하고 통화를 하세요. 미제출할 것 같으면 일정을 조율을 해서 서류를 제출하겠다 통화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단추예요. 그 다음에 세무조사하고 틀려서 해명자료 안내문은요, 세무조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검증의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특정 범위로 특정 항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해명자료 안내문 굳이 세무사 수임을 해서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무대리인 없이 사업주 본인이 직접 소명을 하거나 수정신고 등도 진행할 수가 있지만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크로스 체킹을 해서 제출을 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제출을 한다면 몇 가지를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그 해명자료 안내문의 정확성 내용이 두 번째는 아주 디테일하고 상세하게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시간 준수를 하셔야 돼요. 제때 제출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탈이 없어요. 그래서 해명자료가 제출이 된 상태에서 문제가 없게끔 소명을 하셔야지 말씀드린 대로 세무조사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 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해명자료 안내문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해명자료 안내문은요. 세법에 대해서 바깥 다 지켜야 돼요. 세무대리인이 뭐가 날라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법인세가 됐던 소득세가 됐던 부가세가 됐던 양도, 상속, 징역, 연말정산이 됐던 자금 출처 조사가 됐던 그 다음에 차명계좌가 됐던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지식이 있는 분이 중요하고요. 그럼 해명자료 안내문이 날라왔을 때 대부분 이제 해명을 하죠. 근데 무조건 제 경험상 100% 전부 다 해명을 하고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해명을 못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뭐냐면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긴 냈지만 내 명의가 아니고 차명으로 해서 매출을 받았을 때예요. 상대방이 증거 제출할 때예요. 금융기관이 됐든 제3자가 됐든 그걸 통장 입금한 걸 어떻게 계속적으로 찍힌 건데 그걸 취소시킬 수 있나요? 계좌에 찍힌 거를. 그래서 이런 경우는 거의 해명하기가 힘들고 있는 그대로 해서 부가세가 됐든 법인세가 됐든 소득세도 신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명하는 경우가 더 많겠죠. 안내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몇 가지를. 소득세 문제도 있고 양도소득세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 양도소득세와 관련돼서 해명자료 안내문 같은 경우는요. 부동산이 됐던 그다음에 주식이 됐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 신고를 하지 않을 때 무신고 관련되는 문제가 뜰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신고를 하긴 했는데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 있잖아요. 문제가 없는데 취득가액의 자본적 지출이라든가 기타 경비가
입증이 미비했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도 또 해명을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라고 판정을 신고를 했더니 다른데 뭐가 주택도 있고, 그다음 신고서를 작성을 했는데 계산착오 등이 있을 경우도 해명 자료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소세 신고서, 종합소득 신고서 관련돼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연말정산도 포함이 됩니다. 가장 많은 게 뭐냐면 개인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증을 하고 전국에 있는 뭐 같은 업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소매가 됐던 뭐 요식업이 됐던 음식 숙박이 됐던, 자, 이런 신고가 종소세 신고서가 들어옵니다. 매출이 정해져 있죠. 전산에서는 소득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 소득률로 해서 필터링을 합니다. 똑같은 업종을 하는데 누구는 요만큼 세금을 내고 소득이, 누구는 소득 금액이 너무 작아요. 그거에 대한 경비죠.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필요경비라고 입력을 한 것 중에 적격증비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돈을 지불하고, 뭐 세금 계산서라든가 현금 영수증, 뭐 신용카드 등이 없어요. 굉장히 없는데 손익계산서 비용으로는, 필요경비로는 많은 금액을 쳤잖아요. 요거 빼박입니다. 소득률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요. 우리가 이제 종소세 신고를 할 때 홈택스에서 이게 조회가 가능하죠. 소득률 저조자 해서 경고장이라는 게 떠요. 경고라는 내용이 올 수가 있으니까 요걸 1차 필터링입니다. 요걸 보시면서 올해 종소세 신고를 할 때 어느 수준에서 신고를 할지 파악을 해주시고, 그게 너무 과도해버리면요, 적게 내면 좋죠. 세금이 너무 과도해서 비용을 쳐버리면 소명자료가 날라오니까 그때 이제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많을 수가 있어요. 본세에다 가산세까지 물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소득률 있죠. 자, 꼼꼼히 체킹을 해서 종합소득 신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 연말정산과 관련돼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3년 주기로 해서 인적공제 과다입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3년마다 해서 계속 뿌려주더라고요. 이것도 해명자료 안내와 관련되는 내용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차명계좌 있죠. 제가 매출이 떴는데 개인 사업자가 됐든 법인 사업자가 됐든, 자, 매출 누락을 한 겁니다. 즉 현금 매출 누락이죠. 시간이 경과한 후에 이제 날라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뭐 통장에 3, 4년 전에 입금된 거를 어떻게 다시 취소할 수는 없잖아요. 한 건이면 상관없지만 계속해서 찍혀 나온다면 소명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고요. 뭐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차명계좌 매출 누락은 여러분들 가급적 신고를 누락을 하시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받으면은 세금이 굉장히 커집니다.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해서요.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해명자료는요, 제일 많은 게 우리가 신용카드 과다공제입니다. 신용카드 과다공제와 관련돼서 막 국세청의 필터링에다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것도 바로 나오지도 않죠. 몇 년 뒤에 나오기 때문에 소명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고요. 자, 업무와 관련되는 것만 신용카드 공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현금 영수증이 됐던. 막 집어넣는 거예요. 사적 경비를. 자, 이것도 신용카드 공제와 관련된 본세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보니까. 그 다음에 매출 누락입니다. 요즘에는 딱 시간이 지나면요, 국세청이 다 통보를 해버립니다. 저희 거래처들도 많아요. 플랫폼 매출 누락 있잖아요. 자, 누락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반드시 국세청에 과거 연도가 집계가 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자, 이것도 제때 누락하지 않고 부가세 신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의심되는 거래가 좀 있는데 조금 설명 좀 드릴게요. 우리가 조특법상은 세액 감면이나 공제를 받지 않습니까? 통합세액 공제가 됐던, 특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입니다. 추후에 연구소 등록이라든가 대상이 아닌 사람이 연구인력개발 세액 공제를 받았다, 통합 고용 세액 공제를 받았다, 이건 뭐 세금 추징이 엄청납니다. 해명자료 안 나왔을 때는. 자, 처음부터 신고 들어갈 때 철저하게 공부하시고 들어가시기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추후에 수정신고라든가 법인세, 부가세, 경정 청구가 들어가더라고요. 요즘에는요, 경정이라는 건 돈을 돌려받는 거고 세무서에다가, 수정이라는 건 돈을 더 내는 거잖아요. 가산세 붙여가지고. 세상에. 수정신고와 관련되는 것도요, 제출이 되면 과거하고 틀려서 담당 세무공무원이 계정별 원장이라는 거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가공경비를 치면 절대 안 됩니다. 계정별 원장을 계정과목마다 제출을 해서 일일이 확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락이 오면 다 봅니다. 그다음 세금 계산서 중에서 요즘 이제 덜 하겠죠. 하도 많이 문제가 됐으니까. 위장세금 계산서나 가공세금 수치도 문제가 과거에는 너무 컸단 말이에요. 조사과에서 한꺼번에 자료를 내보내죠. 그래서 이제 조사과에서 보는 게 매출처별 세금 합계표 있지 않습니까? 요걸로 해서 다 뿌려져 버린단 말이에요. 요게 굉장히 많았어요. 해명자료 안내문으로.
그러니까 뭐 세금계산서라든가 거래계약서라든가 그다음에 뭐 증빙서류, 통장거래내역 전부 다 해서 해명을 요구한 경우가 엄청 많았습니다. 이게 부지기수였어요. 이 부분도 이제 기타 내용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매출자고 매입자가 있어요. 서로가 세금을 끊고 받고요. 단일 기간 내, 일과세 기간 내. 근데 그 금액이 너무 과도하게 커버려요. 이 경우는 세무서에서 의심거래라고 해서요. 세무서 자체에 조기경보가 떠버려요. 그러면 과에서 바로 그냥 연락하고 바로 나와버려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를 하더라도 서로 간에 매출과 매입이 동시에 발생했을 경우에 금액이 작으면 상관없는데 또 금액이 클 경우에는 그 거래가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기경보로. 이거는 부가세 신고할 때 문제의 소지가 크니까 유념해서 좀 신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세법 전반에 대해서 뭐가 날라올지 모릅니다. 많은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때는 전문적인 세무대리인과 상담을 해주시면서 해명자료 안내문 소명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대응을 하셔야지 그 다음 단계인 세무조사 과정으로 넘어가지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